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의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뭘 하든 지 멋대로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은 고사하고 상식도 맞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40 국회의원 선거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하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약칭 민생토론회는 한 번 여는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통상적인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두세 배 이상 초과된 금액이었습니다. 민생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3일 오마이뉴스 단독 특종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청 계획을 국가종합전달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을 확인했는데요. 나머지 12번의 용역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발주한 계약건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머지 건들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토론 비용은 주로 행사 용역 비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 행사로 간주해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14번 중 13번이었습니다. 행사와 계약을 급조하다 보니 행사일에 계약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고 행사일 직전에 계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14번의 민생토론 계약건은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만 총 19억 9,486만 원으로 일회당 평균 1억 4,294만 원꼴이었는데요. 따라서 자료 제작 용역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일회당 비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로 국토교통부는 C업체와 2억 2,700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다음은 3월 19일 21차 민생토론회로 국토교통부가 1억 4,301만 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7,448만 원에 각각 C업체와 계약해 합계 2억 1,749만 원이나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3번 행사에 4억 4,751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3번 행사에 4억 1,891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용도 대통령실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쪼개서 예산을 분담시킨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평균 1억 4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관건 선거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평균 1억이 넘게 투입됐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혈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또한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라고 합니다. 총선 판세에 따라 행사를 급조하다 보니 행사일이나 행사일 직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혈세를 멋대로 쓰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호화 해외 순방을 다니더니 총선용 보여주기식 민생토론회에까지 물쓰듯 예산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모두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로 보입니까? 국가 재정은 국민 혈세는 대통령을 위한 ATM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 왜 1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생 토론회는 본래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한 건데요. 2023년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든 예산은 부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이나 영상 제작 등을 외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을 전국을 돌며 열리는 민생 토론회로 바꾸면서 소요 예산이 회차별로 억 단위로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누가 봐도 일부러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총선 열세 지역을 타겟팅해버렸던 이 행사는 관건 선거 운동으로 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애초 민생 토론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1월 22일 5주차 민생 토론회를 위한 용역계약은 국무조정실이 진행했습니다. 계약건명은 2004년 규제혁신 전략회의 운영이었는데요. 국무조정실의 담당자는 민생 토론회지만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2024년 규제혁신 전략회의건으로 계약했다며 민생 토론회에서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부처들도 계약건명을 민생 토론회 대신 업무보고, 토론행사, 문화예술 정책 발표 및 의견 수렴 등으로 표기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민생 토론회 대신 비슷한 내용의 사업 예산을 민생 토론회에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산을 교묘하게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한 14건의 민생 토론회 용역 계약 중 조달 계약의 형식 요건을 그나마 갖춘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3월 5일 17차 민생 토론회를 위한 국무조정실이 1억 4,691여만 원에 계약한 건이었습니다. 행사 한 달여 전인 2월 8일에 이루어졌고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 경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를 제외한 계약은 행사를 앞두고 급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일 1일에서 5일 전에 계약된 것이 대부분이고 3월에 진행된 19차, 21차, 22차 민생 토론회는 행사날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냥 벼락치기 급조된 행사였던 거죠. 국가조달 관련 법리에 밝은 한 변호사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뭔가가 터졌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수의계약법 조항이 민생 토론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최용문 변호사도 매년 열려온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대체한 행사이므로 긴급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과거 대통령실의 리모델링 행사, 외교부 장관 공간 인테리어 공사, 청와대 개방 관련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도 대통령실이 모두 긴급한 행사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아전 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너무 대놓고 해먹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이 특정 업체와 나머지 12건에 대한 계약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김건희 씨의 아는 사람, 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하는 업체이거나 이 민생 토론회를 수주하기 위해 급조된 회사일 거라는데 1,000원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매번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감옥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은가 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2대 국회가 점점 기다려집니다.